제가 왜 그런 사람이랑 20년을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바보 같네요. 저희 부부 2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살았지만 대부분의 부부들과 같이 집안일은 거의 다 제 독차지였습니다. 심지어 육아도 마찬가지였죠.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요. 남편은 PC방이랑 독서실 업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왔는데 솔직히 일하는 시간이 많지도 않았어요. 죄다 알바생들 고용해서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업장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쟁이인 저랑 수입이 비슷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언제나 여자 몫을 강조하는 그런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낱말할 처지는 아니긴 하네요. 저 역시 그런 옛날 생각에 갇혀 20년을 그러면서도 불만 없이 살았던 거긴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저에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삐까뻔쩍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일은 그만둘 수 없었죠. 남편이 벌어오는 수익만으로는 그런 집에 평생 들어갈 수 없을 테니까. 혼자 집안일은 물론 육아를 포함해 시댁의 시달림까지 모두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이 악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이 축나든 어쩌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아파트 하나만을 바라보고 일했어요. 그것만 사면 제가 했던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20년이 됐을 때 저는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을 넣었던 게 당첨되어 분양을 받았고 30평대에 새로 지어진 고급 빌라에 드디어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사가 진행되는 당일에도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라니, 높은 곳에서 확 트인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이 내 집이라니, 정말 몇 번이고 스스로 볼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내 인생은 정말 장밋빛만 남았구나 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했죠. 하지만 그 부푼 상상을 하며 즐거워하는 건 아주 잠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후 시댁의 태도가 확 달라지더군요. 물론 이전에도 시댁의 시달림이 있긴 했지만 이때부터 저를 아예 아래것 보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시어머니의 전화에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이사했다고 하니까 전화했지. 아니, 넌 어떻게 된 애가? 이사를 다 마쳤으면 이 시애미한테 이사 잘 마쳤다,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전화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애가 아무 연락이 없어. 어머니 죄송해요. 이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안 그래도 지금 막 전화를 드리려던 찰났어요, 어머니. 에휴, 애가 좋은 집 같다고 이젠 거짓말도 안 해. 아무튼 됐다. 그래, 이사는 별탈 없이 끝났어? 네, 어차피 새 집 오느라 가전들도 대부분 새 걸로 바꿨고 딱히 이삿짐이 많지도 않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어쨌거나 잘 들어갔으니 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서 산 집인데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너무 걱정됐거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었니?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그런 집을 사서 들어갔으니 대단하긴 대단하네. 이때 시어머니의 말은 칭찬으로 가득하시긴 했는데 묘하게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 많은 칭찬들은 모두 당신의 아들을 향해만 있었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 고생했다는 말도 없으셨으니까요. 솔직히 집을 장만하는데 든 돈도 반반이었고 집안일과 육아는 저 홀로 해왔으니 제 공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건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아들 칭찬만 하는 어머니께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도 아들 가진 입장에서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아들일 테니 내가 이해하자 하며 그냥 넘어가려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렇죠. 그이가
그래도 열심히 돈 벌어왔으니까요. 요즘 20년 동안 사업을 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 넌 그런 능력 있는 남편이 옆에 있다는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만약 나한테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난 넙죽 엎드려서 모시고 살았을 게다. 네,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저도 계속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냥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지. 좀 더 정성을 다해라. 집이 커진 만큼 집안의 기둥도 커지는 법이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런 좋은 집에 갔으니 집들이를 해야 하지 않니? 언제가 좋을까? 네? 아, 집들이요? 집들이 해야죠. 어머님은 언제가 좋으세요? 저희야 뭐 어머님 오신다고 하면 주말에 시간을 당연히 빼놓을 수 있으니까 어머님 편할 때 오시면 되거든요. 나야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아무 때나 가면 그만이지만 다른 사람들 시간을 생각해야지. 네? 다른 사람이라니. 아, 도련님네가 있구나. 그러네요. 도련님네 시간 되는 날 제가 물어볼까요? 아니, 걔네도 부르면 오겠지. 그것보다는 우리 집안 어른분들 한 분 한 분 다 여쭤봐야 하니. 왜 너도 알지 않니? 저번에 승아 결혼식 때 잠깐 인사 나눴던 분들 가급적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안 어르신분들을 얘기하는데 처음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명절 때도 딱히 뵙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냥 시어머님과 저희 가족, 도련님네만 뵙는 것이 다였어요. 무슨 결혼이나 장례 같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말로만 들었지 얼굴도 모르는 분들 투성이에요. 물론 얼굴을 한두 번 봤던 분들도 거의 잠깐 인사만 드렸던 거라 그분들 역시 기억이 안 나고요. 아,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저희 집들이 같은 일에 굳이 오실 필요가... 뭐? 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게냐? 당연히 그런 좋은 집에 들어갔으면 모든 분들 다 불러서 보여드려야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다. 자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네. 혹시 그럼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저번에 잠깐 인사드렸던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셨던 것 같긴 한데. 글쎄다. 그분들이 다 되실 줄 모르긴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만 오시면 끝이 아니지. 그 외에 네가 모르는 분들도 더 있을 수 있다. 다 물어보고 알려줄 테니까 알아서 준비 잘할 생각하고 있어. 알았니? 대접 정말 잘해드려야 된다. 집이 좋은 만큼 더 크게. 아니, 저희 집들이를 하는데 대체 왜 제가 생판 모르는 분들까지 초대해서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저의 입장은 시어머니께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들에게 자랑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해 보였죠. 하지만 그 집들이가 커지는 만큼 고생하는 건 저일 테니 저는 남편에게 얘기해서 시어머니를 좀 말려보려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 역시 번거로운 일들을 귀찮아하는 편이었으니 조금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집들이 하자고 하시는데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 무슨 집안 어른들이며 식구들이며 다 초대하신다는데 이제 새 집인데 집도 어질러질 테고 좀 그렇잖아. 집들이? 아, 엄마가 친척분들 다 초대하시겠대? 그럼 해야지. 이왕 이렇게 큰 집에 들어왔는데 그분들도 다 초대하면 좋긴 하겠네. 뭐? 아니, 이 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드리겠다고? 뭐 어때? 이참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 사는지 보여주면 좋지. 아니, 지금 그게 문제야? 그깟 자랑 한번 하겠다고 나보고 생고생을 하라고? 생고생은 무슨 생고생이야? 그냥 집들이 날 딱 한 번
음식 몇 개 좀 하면 되는 걸 갖고. 음식 몇 개? 그분들이 다 오는데 음식 몇 개로 끝날 것 같아? 그냥 하면 되잖아. 어차피 하루면 되는데 뭐. 경사스러운 일인데 좀 기분 좋게 가자. 집도 좋은 곳에 왔는데 마음을 넓게 써야지. 무슨 고생하는 것부터 생각하고 있어. 다들 축하해주러 오는 건데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하여간 생각머리하고는. 남편과의 대화는 도통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뭐 지가 무슨 요리를 해봤어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을 알죠. 그저 밥 해줘 말 한마디면 밥상이 뚝딱 나오는 줄 아는 사람이니 그나마 믿었던 남편이 그런 태도였으니 저는 체념하고 집들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분들이랑 다 얘기했다. 그런데 다들 모이시기는 힘들 것 같더라. 아니 다들 한자리에 모여서 보면 좋을 텐데 참. 역시 그럼 그렇지. 그분들도 생각이란 게 있을 텐데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집에 그것도 집 자랑하려고 일부러 부리는 게 훤히 보이는데 오신다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아니 아예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머니? 아쉽네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대접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총 몇 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한 10분 오시고 그 다음 주에 6분 정도 오실 거야. 네? 그 다음 주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번 주에는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다음 주에 된다는 분들도 있고 시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들이를 나눠서 하기로 했다. 네? 집들이를 나눠서 한다고요? 2번에? 얘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그것밖에 안 되니 자식들도 다 데리고 오는 건데 이번 달 내내 오실 거야. 4주 동안 주말마다. 아니 4주요? 4주 내내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뭐 조금 수고스럽긴 하겠지만 시간이 다들 딱 맞지 않는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니? 대신 한 번에 오는 사람들 수는 줄어들었으니까 어차피 거기서 거길 게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충 하지 말고 적당히 잘 준비해서 창피당하는 일 없게 해라.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무슨 집들이를 4번에 걸쳐서 하나요? 물론 사람들이 다르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좀 오버하는 거잖아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제가 뭐 노는 사람도 아니고 평일에 회사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사람인데 유일한 낙인 주말이 전혀 안녕하지 않을 테니 하지만 별 수 있나요? 까라면 까야 하는 게 며느리인 것을 이때까지만 해도 전 여전히 그런 거에 반항할 생각은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군말 없이 집들이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집들이, 서방님네는 물론 남편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이 다 모여왔더군요. 아무리 집이 커졌다고 해도 고작 30평대 집인데 애들도 있고 아주 집안이 바글바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끌시끌 떠드는 소리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전 주방에서 계속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남편 큰아버지가 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전도 부쳐야 하고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따로 준비해야 하고 그 깨끗하던 주방은 난장판이 되었죠. 제 정신은 더 난장판이었지만 그래도 거실에서 웃으며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래 내가 조금만 고생하자 다들 저렇게 웃으면 좋아하는데 조금만 참지 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름 보람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니까요.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실에서 웃으며 떠드는 얘기들을 듣다 보니 그런 보람은 싹 날아가고
화딱지만 더 생기더군요. 이야, 저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 좀 봐. 나는 집에 저런 거 달린 거 처음 봤잖아. 우리 조카가 성공하긴 했구나. 이런 집에서 다 살고. 어? 에휴,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도 우리 아들 이런 모습 보고 갔어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에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대체 뭐야? 우리 아들네도 이런 집에서 좀 살아야 될 텐데. 비결은요,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한 게 다예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고생하는 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하하, 그래? 그래. 인생이 그럴 거긴 하지. 이런 집을 전세도 아니고 살 정도면 정말 많이 노력했겠어. 에휴, 말도 마세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어찌나 고생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다 나와요. 얼굴도 옛날보다 반쪽이 되어가지고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그걸 다 버티고 이렇게 성공했지. 저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 얘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이 집의 절반 이상이 저의 고생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거기다 지금 당장 집들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음식 해드리는 걸 먹고 있으면서 맛있다거나 고맙단 말 한마디라도 있을 법한데 그것조차 없었어요. 칭찬은커녕 오히려 불평불만이 있었죠. 아니, 근데 음식은 너무 심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웰빙 시대라지만 어느 정도 맛은 있어야지. 이럴 거면 시켜 먹는 게 낫겠는데. 어머,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좀 그래. 그 나이 먹도록 음식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라서 큰일이라니까. 제가 가서 말을 좀 해둘게요. 엄마, 국도 좀 싱겁다고 해. 요즘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자꾸 음식을 싱겁게 한다니까. 실제로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저도 저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한 소리를 거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뭐 어쩌겠나. 여태까지 그러고 살아왔으니 이제와 달라질 필요도 없겠지 하며 입술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나 시댁 어른분들에게 대들 용기가 없기도 했고요. 그냥 빨리 집들이가 끝나고 가시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그분들 집에 가시기는커녕 새벽이 되어가도록 마시는 술 양만 늘어나더군요. 그러더니 기어코 이런 집에서 언제 자보겠냐며 저희 집에서 묵겠다 하시는데, 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에도 큰아버님이 일찍 깨시는 바람에 늦잠조차 못 자고 아침을 차려드리는 걸로 첫 번째 집들이는 겨우 끝났고요. 그 와중에 아침에도 이런 걸로 속이 풀리겠냐며 얼큰하게 끓여보려고 난리치는 것도 정말. 어쨌든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다음 주 집들이는 좀 제대로 준비하라며 잔소리를 듣는 것으로 첫 번째 집들이는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여보.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다음 주에 있는 집들이는 취소하면 안 될까? 나 평일에 쉬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뭐 그깟 음식 한 번 했다고 불평이야? 네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었다고. 나야말로 어른들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 엄마 말대로 준비나 좀 잘해. 아, 나 진짜 힘들다니까. 어머니께 잘 좀 말씀드려봐. 그래도 어머님은 자기 말은 잘 듣잖아. 야, 너 힘들다고 그 어르신분들 일정 싹 다 바꾸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잔소리 말고 그냥 해. 알았어?